솔직히 저는 치매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지인분들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다 치매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도 못하고 뭐 주변 사람들 알아보지 못하고 이러면은 사실은 뭐 되게 안 좋게 말해서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같이 사는 이유가 없잖아. 거의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많이 치매 자체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고. 이게 치매는 되게 집에만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랑 소통도 어렵고 조금 우울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의 개인으로 대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상이 발현되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이런 지식은 전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치매라는 질병이 저한테는 그냥 질병이 아니라 너무 무섭고 충격적인 어떠한 개념 정도로 받아들여졌고, 이게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뭔가 이질적인 존재로 저는 인식을 해왔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내 노잼일 것 같지 않아? 노잼? 지우자. 아니 전화 괜찮아. 어떻게? 아니 근데 노잼이잖아. 재미가 없어. 성인이 아니지 이런 느낌. 저희 이제 몽실몽실에서 저희 봉사하러 온 단체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나중에 카드 게임이 있고 카드로 하는 그런 게 있고, 저희가 처음에 할 거는 이제 몸으로 마리오를 해볼 거예요. 태은이 형이랑 몸으로 마리오 준비할 때 의외로 고민해야 될 게 많았어요. 이제 몸으로 마리오라는 게임이 원래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어려운 단어여도 과격하게 표현을 했으니까 거기서 웃음을 얻고 또 그걸 맞추는 게 센스가 더 필요한 이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사실 치매 어르신들은 그게 힘드니까 오히려 쉬운 단어로 해야 되고. 이것도 쉬우니까 금방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꽃주는 맞아요. 원숭이 맞아요. 호랑이랑 비싼 앞에서 몸으로 마리오를 먼저 하던 태은이가 필사적으로 몸을 망가뜨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거기서 안정감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더 몸 동작을 크게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차가운 인상의 어르신분께서 저에게 엄지척도 날려주신 만큼 되게 성과가 있었고 그래서 더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몸으로 마리오 활동을 하면서 사실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못 맞추시면 어떡하지? 혹은 너무 어려워하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맞추려고 엄청 노력도 많이 하시고, 저희가 막 따로 힌트라든지 이런 걸 안 드려도 되게 잘 맞추시는 그런 게 되게 좀 뿌듯하기도 했고. 저희 이제 두 번째 준비한 게 카드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규칙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카드 맞추기 게임, 그러니까 연관 짓기 게임을 기획했고요. 이 게임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사진 카드 중에 어르신께서 생각하기에 연관이 있는 카드끼리 짝을 짓는 형태예요. 일부러 정답이 없는 놀이를 준비해가지고 혹시 어르신분들께서 틀리더라도 좌절하시지 않도록 좀 예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랑 이제 여름이라는 그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으면 두 개를 들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은 차가우니까 여름에 많이 먹는다, 더우니까 여름에 많이 먹어서 둘이 엄청 연관이 많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먼저 빠르게 집어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 걔는 기린이잖아.
이렇게 요양보호사나 돕는 사람들이 이거 틀려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사고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연관을 했지만 내가 봐도 그 답이 아니거든. 근데 어르신들은 그 답을 찍었어.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유연하게 반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 네, 맞아요. 지금 아까 저희 그 몸으로 이거 한 것 중에서 맞아요. 책 있었잖아요. 거기에 사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여기 저기 찍고 있는 저 어렵죠 하는 거 있잖아요. 저 형은 이제 군대 가요. 네, 이제 지금 이제 군대 가요. 저보다 형이랑 19살이어서 20살이어서 이제 군대 가요. 치매 어르신들이 이제 기억 못하고 내 손주가 와도 얘가 누구였는지 말도 잘 못하고 막 그러시거든.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손주들이 안 와. 왜냐면 가봤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못 알아보니까 안 와. 근데 어르신들이 여기 친구들 보니까 옛날 생각나는 거야. 이제 얘네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내 손주 생각나고 내 옛날 내가 이렇게 손주들하고 아들 며느리 이렇게 막 행복했던 시절, 그런 시절을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굉장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요. 유영순. 신고 제사 모시러 가.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이거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야. 제사상에 모시고. 제일 인상 깊었던 건 그분들의 창의력이나 감수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고, 어떤 분은 카드 4장 한 카드를 원래 엮어서 2카드로 이야기를 만드는 건데 본인이 4카드를 다 한 번에 엮어서 본인이 알고 있던 옛날 본인의 경험, 제사에 관련된 경험을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신선한 충격을 또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웃긴다. 잘하셨어요. 어찌 잘하셨어요. 잘하신다. 근데 이거 저희 어르신들 맞춘 거 제가 집에 가져와서 가져다 드릴게요. 더 재밌는 거 준비해 와서 조금 더 이제 공부도 저희 고등학생이니까 열심히 하다가 이제 다시 봉사하러 또 오겠습니다. 오늘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만들기 수업을 할 건데 이 앞에 이제 2병이 모여 있잖아요. 오늘은 마라카스라고 하는 거를, 이게 악기예요, 악기.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마라카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놓인 페트병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실까요? 이게 이제 곧 한 10분 뒤면 악기로 변해 있을 거예요. 이제 처음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 여기 그래도 저희 하나씩 같이 해요. 안 된다. 그럼 뭐 그리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신 그려드릴까요? 네, 어때요? 악기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요? 저는 첼로라는 악기를 좋아하는데 어르신 좋아하시는 악기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중간에 앉으신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분홍색 셔츠를 입고 앉아 계신 분이셨는데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손이 떨어서 난 못한다. 그래서 너가 해 라고 하시는 걸 보고 좀 당황했죠. 이게 어르신들이 하는 활동인데 내가 도와드려도 되나? 라고 해서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때 그냥 저도 감정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걸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렸잖아. 이렇게 그려봐야 된다. 주황색. 그렇죠. 앞으로 그냥 해봐봐, 어르신. 나중에 잘 보여. 걱정하지 마. 그려주시면 제가 페트병에다 접어서 해라. 네. 이렇게 색깔 있게. 보이죠, 어르신? 없어요? 네, 여기. 자. 네. 어르신들 앞에 콩 보이시죠? 콩. 이 콩을 이제 맞아요. 이 콩을 이 페트병 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 넣으실 거예요. 하나씩 넣으세요.
어르신분 중에 한 분이 내가 어릴 때 학교는 못 다녔지만 농사는 많이 했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마음에 상처가 안 되고 어떻게 잘 말해야 할지 정답을 모르겠어서 대충 얼버무렸던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그걸 정말 멋있고 진심으로 존경한다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은 아쉬움도 있네요. 손을 굉장히 많이 떠시고 그리고 조금 힘들어 하시는 한 분이 계셨는데 어르신 혼자 하실 수 있다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그냥 직접 해드리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과 내적 갈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면 2개 담으라고 이렇게 넣어볼게. 이렇게. 아유 잘하셨어요. 틀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 소리를 가지고 저희가 노래에 맞춰서 신나게 연주를 해볼 거예요.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처음에 들고 따라하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던지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또 다시 하나 제가 옆에 가서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옆에 가 있으니까 왼쪽 마라카스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수동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다 위로 하셔야 돼요, 아래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위로 할 때는 저를 먼저 이렇게 탁 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우리 친구들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이쁘죠?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는 게. 그거 이따 박수 쳐줘야 돼. 아유 예쁘다 하고 얘기해봐요. 이렇게 하고. 아유 예쁘다. 시작. 예쁘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봉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당연히 모두 다 그렇겠지만 저는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 치매라는 게 어쩌면 무섭지 않을 수도 혹은 어쩌면 오히려 이런 창의적인 발상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순진함 이런 것들이 더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봉사를 하면서 되게 소통도 되게 잘 되고 이제 요양원에 있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랑 되게 이런 상호작용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치매는 이게 집에만 있어야 되는 질병도 아니고 집에만 있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 어떤 사소한 동작들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알아가 보려고 하다 보니까 더 깊은 대화도 할 수 있었고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분이 알아듣는 것도 되게 희귀한 케이스고 그분이 어떤 말을 저한테 해도 제가 그걸 알아듣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유지가 되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제일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어르신 그래서요? 이 정도 한마디면 충분하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1학년 때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삭히다가 병원에 갔을 때 알아낸 게 인지 능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였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가성치매라는 개념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 치매는 아니지만 우울증이 심해져서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걸 말해요.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처음 듣는 개념이기도 했고 치매라는 단어도 되게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지만 멍청한 게 아니라 아픈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옛날 사진을 봤는데 사진 속 저를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과 연결된 기억도 없었고 그냥 너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겁을 먹었어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게 결코 당연하고 보장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2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일상생활에서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을 배웠고 이 교훈들을 다른 친구들과도 공유를 하고 싶어서 몽실몽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